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금융 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 오늘 증권업 10월 먼슬리 자료 기반으로 작성한 증권사 3분기 실적 관련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이익 추정치 보시면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뱅크 관련된 평가액이 반영이 되는 한국금융지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대체로 더 상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수수료랑 이자 이익이 감소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운용 손익도 감소를 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PF 쪽에서 부동산 PF 쪽에서의 회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제 2분기에 PF가 특히 실적이 좋아서 실적이 잘 나왔었던 메리츠랑 한양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그 영향이 소멸을 하면서 좀 컨센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양증권에 대한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운용손익이 둔화가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구조적으로 회사가 뭐 성장세가 꺾인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 내용은 이따 기업단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로 놓고 보면 지금 그 한양증권하고 삼성증권이 탑픽이고 그 다음에 NH미래가 관심 종목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배당 수익률에서 놓고 보면 삼성증권하고 한양증권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한양증권이 3분기 때 운용손익이 좀 감소를 해서 생각보다 좀 이렇게 예상보다 실적이 좀 덜 나오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F의 성장세는 계속 꾸준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주요 그 성장 포인트가 PF와 트레이딩이었는데 그 트레이딩도 사실 증시가 둔화가 됨에 따라서 이 한양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다 감소를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감소를 하는 추세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PF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할 수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성장세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그 다른 증권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워낙에 지금 싼 밸류에이션과 그런 높은 이익 체력을 기반으로 해서 7.1%의 높은 배당 수익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 자체가 다른 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도 워낙에 밸류에이션도 싼 구간에 들어와 있고 하다 보니까 9%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9%의 배당 수익률은 지금 금융업권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NH투자증권도 지금 보시면 6.3%로 결코 낮지 않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 자체는 좀 낮지만 최근에 이제 1,013억 원 규모의 그 자사주 매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가에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매크로를 좀 리뷰를 하면 아까 제가 계속 운용손익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수료랑 이자랑 운용손익 다 증시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증시가 지금 8개월 연속으로 오르다가 지금 3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분기로 놓고 보면 그렇다 보니까 7, 8, 9월이 다 빠진 거라서 증시가 3분기 때 그냥 계속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자 손익 자체도 이 신용공여 잔고가 증시랑 동행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감소하는 양상이고 그리고 운용 손익도 사실 주식만 운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증시랑 동행을 합니다. 주식 운용도 그렇고 채권 운용도 그렇고 ELS 운용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고 증시가 올라가야 좋은 건데 지금 금리는 올라가고 증시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운용손익도 좀 안 좋은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단기금리라고 표현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통화정책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그 다음에 긴축기조를 반영을 해서 올라가고 있고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위험자산 그 회피 성향이 반영이 되면서 한 4월 델타 변이가 확산되기 시작한 4월부터 해서 한 7월, 8월까지는 계속 부진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면 장기 채권을 많이 사기 시작을 하는데 그 장기 채권을 많이 사는 거가 금리 하락으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10월부터 9월, 10월 들어서 갑자기 왜 이렇게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느냐? 이건 이제
그 장기 채권마저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위험 회피 성향이 가중이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미국 정부가 디폴트가 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도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전력난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중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뭐 결과적으로 증권업의 실적에도 좀 안 좋은 영향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하고 신용공여 잔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이외에 좀 회사 개별적인 이슈를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에셋증권의 자사주 매입이고요. 이 지난 8월 26일에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향후에 조정 단기 순이익의 연결 조정 단기 순이익의 30%를 그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이나 이런 걸로 주주 환원을 하겠다. 정확히는 자사주 소각이죠.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까지 이어지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30%를 맞춰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사실 보시면 2019년 제외하고 뭐 2017년 이후로 계속 총 주주 환원 선언이 30%를 넘어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거의 한 3,700억 원 정도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미 주주 환원 성향이 높은 회사이고, 그리고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좀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지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아까 2020년에 3,700억 원을 매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오른쪽 차트가 얘기를 하는 거는 2020년 이후에 그 자사주 매입했을 때 코스피 대비해서 미래에셋증권의 주가 수익률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업종 대비해서 어땠는지, 매입 금액이 얼마나 됐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상반기에 특히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코스피 대비해서 업종 대비해서 아웃퍼폼했던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자사주 매입을 했던 게 좀 도움을 많이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이제 매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아웃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 뒤에 그 사례에서 보실 수는 있지만, 아웃을 하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언더하는 그 폭이 마이너스 5% 미만이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방 경직성을 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당국에서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금감원이 9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언론 보도상에 나온 건데, 금감원이 이제 13개 증권사의 신용공여 현황을 보고 관리를 좀 주문을 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9월 10일 기준으로 법정 한도랑 자체 한도를 놓고 봤을 때 자체 한도에 거의 근접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 자체 한도 대비 90%를 넘어가는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13개 회사 중에서 10개 회사가 여기 걸리고, 그 다음에 법정 한도 대비해서도 걸리는 회사들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지금 신용공여 한도를 추가로 늘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자체 한도 대비해서 100%를 9월 10일 기준으로 도달을 했기 때문에 9월 말에 추가로 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력을 확보를 한 상태이고요. 근데 지금 뭐 다른 회사들도 계속 신규로 받았으면 이제 한도가 거의 찼을 거라서 신규로 좀 많이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 관리를 하면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그러니까 대출 잔액을 낮추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자 이익에 그렇게 큰 타격이 가는 건 아닌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을 못 올립니다. 이 증권사 신용공여 이자율은 뭐 외부 환경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기보다는 증권사들이 그냥 정책적으로 정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뭐 기준금리가 어떻게 바뀌든, 아니면 뭐 시장금리가 어떻게 바뀌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경쟁의 환경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증권사 신용공여 잔고가 뭐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말씀드렸듯이 증시가 꺾이면서 이게 지금 감소하는 추세이고, 그렇다 보니까 회사들은 빠져나가는 잔고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경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리츠증권 같은 데가 신용공여 이자율을 내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신용공여 이자율의 하락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잔액 자체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이자손익에는 부정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지금 현재 뭐 증권업 자체에 그런 이익 크로스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배당 위주의 접근이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